자, 1번부터 볼게요. 2의 x제곱하고 로그 2의 x제곱인데 사실 뭐 요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선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요 지점이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지점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로그 2의 1은 0이니까 1을 갖다 넣으면 요 지점이 2가 되겠죠. 여기가 1,2를 지나겠고 2를 지나는 지점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로그 2의 4가 2가 되니까 다시 4를 로그에다 갖다 집어넣어 라고 하니까 지수에다 갖다 집어넣어 라고 하니까 2의 4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16이 돼요. A랑 B랑 더하면 20이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한 내용이고, 자 2번도 한번 보시죠. 로그 함수인데 밑이 3입니다. 이 밑이 3이니까 우선 증가함수고요. 증가함수고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요게 0이 되는 거, 요 진수가 0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진수가 0이 되는 걸 점근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요 진수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고, 요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도 정의역이 있듯이 로그 함수에서도 정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여기에다가 로그 함수를 갖다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해서 딱 맞는 지점을 딱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몇일까요? 0을 대입하면 로그 3의 몇이 돼요? 2-1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3의 2-1이 무슨 수인지는 이렇게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여기에다가 얘랑 똑같아지는 값을 하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하고 똑같아지는 거 몇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 보면 로그 3에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1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즉 1,0을 통과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1,0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사분면은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는 x대칭 밑줄 쳐주실래요? y는 x대칭 밑줄 쳐주실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역함수 관계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함수 관계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역함수는 요 밑이 똑같습니다. 자, y는 로그 a의 x의 역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요 밑이 똑같아요. 역함수는. 그러니까 요 밑이 3이면 여기 밑도 3이 돼야 돼요. 다음 평행이동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평행이동 관계, 이게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가 y축으로 이동하면 역함수는 x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 그 말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 x축 이동, y축 이동이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렇게 요 밑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x축 이동은 y축 이동에 적어주시고 y축 이동은 x축 이동에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부호 이런 거 잘 조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방정식 구해라 이랬으니까 밑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2로 만들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3분의 2로 만든다는 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줘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수끼리 뭐 하면 되겠다? 똑같으면 되겠다 라는 풀이를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6원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은 x는 6이 되겠고 x는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2번은 별표 치실래요? 2번은 로그기 때문에 무조건 뭐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도 요거 안 적으면 많은 감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그는 무조건 진수들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쓸 때도 요걸 빼먹으면 감점해요. 감점하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되거든. x는 0보다 크다. 혹시 중학교도 서술형이 있나요? 중학교 시험도? 이렇게 써갖고 뭐 부분 점수 받고 이런 거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가면은 써갖고 부분 점수 체크하는데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작성해야 되는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2x 마 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 어딥니까? x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꼭 적어놓고 문제 시작하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다음 밑이 똑같죠? 요 밑이 똑같은 거니까 진수끼리 똑같으면 됩니다. 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고 x는 3인데 이렇게 구한 3이 요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답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뭐 들어있으니까 답을 쓸 텐데 안 들어있는 거 답으로 쓰시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 2번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요거를 2차식으로 줍니다. 지금 1차식인데 요거를 2차식이라고 주고 2차로 준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모든 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모든 근의 합 이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2차식이면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범위에 맞는 게 아마 하나뿐이 안 되도록 문항을 구성해 놔요. 그러니까 꼭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쓰지 말고 끝까지 근을 구해 놓은 다음에 범위에 맞는 근을 적어 주셔야 돼. 알겠지? 진짜 많이 틀려요. 장난 아니에요. 자, 부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부등식 어렵지 않아 보여요. 자, 부등식 밑을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근데 로그 부등식도 그렇고 이 지수 부등식도 그렇고 밑을 1보다 큰 수로 통일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밑을 1보다 큰 수로 통일하기. 그런 게 좀 중요해요. 밑을 1보다 큰 수로 통일하기.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밑을 1보다 큰 수로 통일하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요.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다. 이렇게 2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요. 밑을 1보다 큰 수로 통일하면 이 부등식 방향을 안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수로 만들면 부등식을 뒤로 엎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식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을 1보다 큰 수로 만들고 큰 게 크다 라고 적어주세요.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3분의 2까지 등호 3분의 2에 등호 하나 넣어주시고요. 됐나요? 자, 여기도 밑 통일해 봅시다. 자, 밑을 통일하면 로그 4의 몇인가요? 4. 자, 요거 로그 4의 몇이에요? 2분의 x 마일. 로그 4의 몇인가요? 4의 3승이니까 6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늘 발생을 해요.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진수 조건을 안 쓰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부등식 풀이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등식부터 빨리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꼭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 주셔야 돼. 요게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범위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큰 게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돼갖고 64가 되겠고, x는 9부터 128, 129가 되는데, 선생님 있잖아, 전 답을 썼는데 이거랑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감점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감점해요. 이거랑 상관없는데요, 답이? 이래도 이거 안 쓰면 감점 당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요게 이제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써볼까요? 여기요.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 이렇게 쓰는 거겠죠. 됐죠? 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점근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점근선이 뭐가 점근선일까요? 요 y는 1이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얘가 점근선. 알겠죠? 그리고 요 앞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됐나요?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게 점근선, 요거 마이너스 1 보면 감소. 자, 이것도 다시 써볼게요. y는 로그 3의 3 빼기 로그 3의 x마일. 원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왜요?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기니까요.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3의 x마일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요 마이너스 보이시죠?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도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나요? 예. 그럼 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준다는 건 여기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만든다는 거고, 이게 감소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감소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 결정할게요. 점근선 x는 1이 점근선입니다. 자, 요게 0이 되는 게 점근선이고, 감소함수니까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점근선 그리고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 건 누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3분의 1 보고, 요 마이너스 보고 내려간다. 됐습니까? 자, 6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요 K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K가 중요한 정보고요. K가 정근선입니다. 그래서 Y는 K가 정근선이고, 그리고 얘가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현재 1사분면을 지나는 모양인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야 되겠죠? 탁 내려올 때가 있겠죠. 더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탁 걸릴 때, 즉 얘가 어디 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원점 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K값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원점 지날 때 K값을 구해보면 0, 여기다 0 넣으면 2 플러스 K, K는 몇입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어딜 지나요? 원점을 통과해요.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도 될 수 있다 없다?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원점 지나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딱 마이너스 2가 되겠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 조금 어렵습니다. 7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실래요? 우선 로그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어서요.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y는 로그 2의 x가 있거든요. y는 로그 2의 x. 요 지점이 1이에요. 요 지점이 1인데 자, 선생님이 요렇게 가로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이 간격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간격을 똑같이 만들면 여기가 몇일까요? 2가 되겠고 이 좌표가 뭐가 될까요? 4가 됩니다. 로그 2에 4가 2가 되니까요. 그때 이 좌표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 좌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어때요? 몇이 계속 곱해져요? 이게 2가 계속 곱해져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격하고 똑같은 요런 모양인데 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3을 하나 만들어 어떡하지? 로고를 이상하게 그렸네. 야, 총체적 난구. 이거 어떡하지? 이야, 이렇게 좀 올라가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3이야, 3.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으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으면 이 좌표들은 계속 똑같은 값들이 곱해져요. 몇이 되겠어요? 8. 실제로 로그 2의 8이 3이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 칸 들어 올려 볼게요. 이렇게 한 칸 들어 올려 볼게요. 이렇게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좌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그래도 하나 들어 올려도 이렇게 하나 위로 평행 이동시켜도 똑같이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됐어요? 자, 하나 들어 올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요게 1이 되는 거는 여기가 2가 되겠죠. 로그 아니 저도 알아요. 1이 되겠죠. 네. 다음 요게 2가 되는 거는 2가 되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돼. 요 좌표 한번 살펴보세요. 요 좌표. 몇이 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가 들어 올려져도 이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자자잔. 자, 이게 0 되려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거든요. 뭔가 규칙 알죠? 4분의 1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2가 되겠고 이렇게 뭔가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했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좌우로 이동했을 때는 성립을 안 해요. 좌우로 이동했을 땐 오케이? 좌우로 이동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야. x 마일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똑같은 값이 곱해지진 않습니다. 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여기가 2거든요. 이게 0 되는 거는 여기에 2 넣으면 0 되겠죠. 1 되는 거는 여기다 몇을 넣으면 3이 되면 되겠고 이게 2 되면 여기에 몇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2, 3, 5 이렇게 뭐 일정한 값이 곱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이동한 상태는 일정한 값이 곱해져요. 자, 요거를 좀 외우고 있으십시다. 그럼 이거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죠. 자, 요 좌표가 2분의 3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게 2등변 삼각형입니다. 보이시죠? 2등변 삼각형은 반을 가르면 얘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다는 건 얘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죠. 얘랑 똑같다는 건 얘랑 얘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랑 B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랑 이 간격이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간격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제가 색칠하는 이 빨강 좌표가 똑같은 값이 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 몇이 됐으니까요?
3이 됐으니까 요렇게 갈 때도 또 동일하게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몇이 돼야 됩니까? 9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2분의 9에서 2분의 3 빼면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이에요. 높이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구하면 되는 거 맞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인데 요 길이의 몇 배 하면 이 길이에요? 이 길이의 2배 하면 얘죠. 맞나요? 그래서 요 길이는 여기에다가 로그 2분의 3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에 2분의 3 플러스 1 이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요. 3 곱하기 로그 2에 얘가 로그 2의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1이 로그 2의 2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3이 되죠. 되셨나요?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때 종종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y값의 간격이 똑같으면 그것의 x 좌표들이 같은 값들이 곱해져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x축이 안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선이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얘랑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좌표,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좌표, 요 좌표, 얘 세 개가 요렇게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라는 얘기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개의 점을 주니까 꼭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간격이 같은 게 어디만 있다면 그 세 좌표는 같은 값들이 곱해져요. 그래서 보통 앞에 요 2개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몇이 곱해졌는지 찾고 같이 곱해서 요 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간격이 똑같다라는 표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일까요? 여기가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요게 몇 콤마 몇이에요? 1,2가 되겠고, 그럼 얘 역함수니까 여기가 몇 콤마 몇일까요? 2,1이 되겠죠. 그리고 요 좌표가 4,2가 되는데 여기서 뭐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 그림에서 공략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봐봐.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 2,1 여기가 4,2거든요. 이게 y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2입니다. 됐어요? 여기 4,2인데 여기서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원점 2,1 4,2가 이렇게 한직선에 있어요. 이렇게 한직선에 있다를 파악해 주셔야 돼. 왜냐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얘도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2,1, 4,2, 원점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역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나란히 놓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파악해야 될 게 요건데요. 그 다음 파악해야 될 게 요게 2,1이고 요게 4,2잖아요. 요 길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보면요. 여러분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1대 1이 되겠죠.
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 보이시죠? 요 빨간색 삼각형 하고 큰 삼각형하고 1대2 닮음입니다. 요 작고만 삼각형하고 큰 거랑 1대2 닮음. 됐나요? 그럼 넓이 b는 1대4의 넓이 b를 갖고 있겠죠. 작은 게 1이면 큰 게 4입니다. 그러면 빨간 게 1이면 요 색칠한 부분은 3이 되겠죠. 자, 1대3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넓이를 찾기만 한다면 거기에 3을 곱해서 답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럼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찾느냐? 빨간색 넓이 찾는데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데 빨간색 넓이는 0,0, 1,2, 2,1을 뭘로 갖고 있습니까? 세 점,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형태다 이거죠. 이 빨간색 넓이 0,0, 2,1, 1,2를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에서 3을 곱하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넓이 S, 자 2분의 1 가시고요. 절대값 붙여주시고 외항의 곱이 1이고 마이너스 내항의 곱이 4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이 되는데 여기에 3을 곱해서 답을 쓰셔야 돼. 그래서 몇이 되겠어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캐치를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요런 걸 캐치하면 좋습니다. 0,0, 2,1, 4,2. 아, 이거 한 직선에 있네? 이렇게 볼 줄 아시면 좋아요. 알겠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런 거 캐치하는 연습을 좀 하셔갖고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한 직선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다 라는 사실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삼각형 넓이 공식도 외울 뿐더러 삼각형 넓이 공식도 외우시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9번도.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9번은 이렇게 다 바꾸시면 돼. 봐봐요. P를 밑변환 이렇게 로그 A, 로그 B. 자, 밑이 몇인 로그로 바꾸는 거예요?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는 거예요. 다 밑변환 이렇게 Q 로그 어머 밑변환 한다고 얘기해 놓고 로그 B 로그 A 요렇게요. 자 R은 요거는 요렇게 쓰면 되겠죠. 로그 A의 A 로그 A의 A 마이너스 로그 A의 B 요렇게 쓰시면 돼요. 좀 더 나아가서 1 마이너스 로그 A의 B거든요. 로그 A의 B는 요거 P입니다. 요거 P 1마 P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선 되었어요? 이렇게 밑변환을 해놓고 보시면은 봐봐요. B보다 A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더 커요. A가 더 커요. 이렇게 색칠한 게 더 큰 거거든. 그럼 얘는 분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로그 x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y는 로그 x 여기가 1이 있어요. 1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A가 있어요. 여기까지 노트할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요거의 y 값이 로그 a입니다. 요거의 y 값이 뭐예요? 로그 b입니다. 자, 로그 a분의 로그 b인데 예를 들어 얘는 뭐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되겠고,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둘 다 음수입니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인데 로그 b가 더 작은 음수예요. 그러면 예를 든 숫자로 따진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떼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떼보시면 분모가 숫자가 커요? 분자가 숫자가 커요? 분자가 숫자가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1보다 큰 수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숫자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생각해 본다면 분자가 숫자가 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얘는 뒤집혀 있으니까 1보다 뭐한 숫자가 될까요? 작은 숫자가 되는데 요거까지 이해돼요? 되죠?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데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것도 음수, 요것도 음수니까 양수니까 0부터 1의 숫자가 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R도 분석해 볼게요. R은 1에서 P를 빼라는 건데요. 1에서 P를 빼면 병원 가면 P 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밌다. 그 P 값이 1보다 크잖아요. 근데 1에서 P를 빼라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게 1보다 큰 수를 빼라고 하니까 R은 무슨 수가 되겠어요? R은 음수가 돼요. 그럼 이거 비교해 보세요. R은 음수고 Q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고 P는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P가 최고로 크겠고 그 다음 Q가 되겠고 그 다음 R이 되겠고인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밑이 11로그로 밑변환 해놓고 분수 중에 이게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 부호까지 판별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요 한 문제를 갖고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얘는 1보다 크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하나만 더 할게요. 10번. 필기 안 했네. 자, 아래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 건 뭐 여러분도 합성함수 다 배웠으니까 G에다가 F 넣어라 이거거든요. 요렇게요. 그럼 F의 범위가 존재할 거예요. F의 범위가 존재할 거라서 먼저 F 범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F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3인 X는 3인 2차 함수예요. 이게 대칭축이 3인 2차 함수고 X의 범위가 1부터 4예요. 1부터 4니까 4가 3에 더 가깝고 1이 3에서부터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최대, 3 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F의 범위 먼저 파악을 해 놓으시고요.
f의 범위는 3 넣었을 때 최소입니다. 여기다 3을 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가 되겠고, f에다가 1 넣었을 때 최대입니다. 1 넣었을 때 최대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f의 범위가 만들어졌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g에다가 fx를 넣은 식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거니까 이걸 치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gt의 최소를 찾으면 되겠고,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6부터 마2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 알맹이를 t라고 놓고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gt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이해해요? 자, 그럼 GT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GT 그래프는 A의 T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A가 0부터 1이라면 얘는 뭐 하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자,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27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27이라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6제곱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27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에 딱, 이게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6제곱하에도 1보다 작은 수가 나타난다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의 6제곱이 27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수가 될까요?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었으니까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요거 3분의 1제곱을 하면 몇이 됩니까? 요건 3이 되겠죠. 요게 최소값입니다. 3이 최소값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걸 반대로 그리면 안 될까요? 네, 이게 반대로 그리면 뭔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감소함수 그렸을 때는 됐는데,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증가함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최대값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대값 27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보시면 a 제곱은 27분의 1인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a는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제곱하니까 1보다 작은 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이것도 서술형에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따라서 0보다 작을 때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풀고 1보다 큰 범위에서 한번 풀고 이렇게 먼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1번인데 요거 두 근부터 빨리 찾아봅시다. 자, 2의 x를 t로 치환해 놓을게요. 이렇게 t로 치환했을 때 요거 2의 x제곱을 t로 놨을 때 요게 양수다라는 조건 하나 적어주셔야 좋아요.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자, 그리고 요걸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4의 x 마이너스 요 2를 내리세요. 요거요. 2의 제곱을 앞으로 떨궈서 20 곱하기 2의 x 플러스 64. 요 정도는 뭐 다 할 줄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0t 64,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t 마이너스 16
t-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t가 두 개가 나오죠. t가 두 개가 나와요. 4가 나오고 t가 16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가장 큰 실수를 얘를 답으로 쓰는 거예요. 얘가 답이 아니고 2의 x를 t라고 뒀기 때문에 이 x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t가 4가 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겠고요. t가 16이 되려면 x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요게 x는 2, x는 4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2, 베타는 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부등식의 해는 요 알파와 베타가 이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의 근입니다. 근. 그러니까 이 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고요. 요 식에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돼요. 그 부등식 공부할 때 이랬거든요. 부등식 공부할 때 이 왼쪽에 있는 식 있죠. 요 식이 0이 되는 걸 기점으로 알파 베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등식 아시죠? 뭐 1학년 때 배우는 2차 부등식에서 이런 거요. x를 1부터 2 이렇게 쓰잖아요. 요 1은 얘가 0이 되는 곳이고요. 2도 얘가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왼쪽 부등식 왼쪽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게 기준점이 돼서 1부터 2까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니까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0이 되겠고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 되겠고 플러스 요 a는 내려오면 되겠죠? a는 내려오면 되겠고 a 그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는 1입니다. 플러스 b 요게 0이 되겠고요. 4도 넣어볼게요. 여기다 4를 넣으면 2가 되겠고 제곱하면 4 플러스 여기다 4를 넣어보세요. 로그 2의 4는 2지 않습니까? 여기 2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빼면 되겠죠? 빼면 a는 마3 b는 a는 마3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지수방정식 푸는 거 연습하시고 치환해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으면 왼쪽 끝 대입해서 0, 오른쪽 끝 대입해서 0. 알겠죠? 좋습니다. 12번 와이파이, 초코파이. 자, 볼게요. 전송 범위를 D라고 하죠. 전송 범위를 찾는 거니까 마지막에 D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네, D를 찾는 게 목표인데 R에다가는 신호 강도를 대입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R 값이고 요게 D 값입니다. 요까지 이해하셨죠? 됐나요? 자, 간다. R에다가 마이너스 35 대입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5 이퀄 D에다가 1을 넣어라 이거예요. D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로그 1은 0이 되잖아요. 여기다 1을 넣으면 로그 1은 0이 되니까 K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D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5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5가 나와. 이런 뜻이고요. 다음 두 번째 D에다가 몇을 넣으면 여기다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55가 나와.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55가 나와. K 여기에다가 10을 넣을 건데 요거는 사실 이런 거죠. 다시 써보면 R K 마이너스 10N 로그 D 사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요 n을 앞으로 이렇게 떨궜어요. 그래서 10n 로그 d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55 k 뒤에다가 10을 넣는 거거든요. 뒤에다 10을 넣으면 몇이에요? 로그 요거 밑이 10이 없어. 밑에 있는 10을 생략한 상용 로그니까 뒤에다 10을 넣으면 요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0n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n은 k가 마이너스 35니까 넘어가면 20이 되겠고 n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다 완성이 됐어요. k는 마이너스 35가 됐었고요. n은 2니까 요 앞에는 20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무리. 신호 강도가 마이너스 65니까 신호 강도는 아래다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35 자 마이너스 20 로그 d 이렇게 돼 있고요. 20 로그 d가 넘어가면 30입니다. 따라서 로그 d가 2분의 3이 나오고요. d는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만 잘 보고 대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연습 가능한 문제거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3번은 뭐 쉽습니다. 13번은 쉬운데 보세요. 요 그림 공략만 잘 하면 되거든요. 요 그림 공략만 잘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요렇게 오면 몇인가요? 더 가볼게요. 여기 몇이죠? C가 되겠죠. 요게 C의 X제곱이니까 1을 대입하면 C가 되겠고 요게 Y는 X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먼저 써주세요. 됐어요? 다음 요거 보라색 그래프 보이세요? 요 보라색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오는 로그 b의 x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오시면 여기가 b가 돼요. 로그 b의 b가 1이니까 여기요. b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요렇게요. 다음 여기 보이시죠? 요 노란색 그래프 금색 그래프 무슨 색이야 이거 노란색이라 합시다. 노란색 그래프는 내려와서 보니까 얘가 노란색 그래프거든요. 로그 a의 a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a가 되고 이 노란색 그래프에 a를 넣으면 1이 된다라고 파악하시는 거죠. 그럼 순서가 CBA의 순서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CBA가 답입니다. CBA가 답. 근데 요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CBA가 답, A가 제일 큰 거니까 이거네요. 13번에 1번.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14번 볼게요. 지수함수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우선 얘는 못 만듭니다. 얘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다르거든요. 요게 제곱이 돼 있죠. 보이세요? 제곱이 돼 있는데 이 제곱이 돼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x제곱이 양수가 되는 게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x가 양수일 때도 그릴 수 있고 x가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거든요. 요 로그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안 돼. 얘는 요게 4가 몇의 제곱이니? 2의 제곱이니까 2가 이렇게 오고 요 2도 위로 떨구고 로그 2의 x구나. 약분을 해서 로그 2의 x는 y는 2의 x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알겠지? 이해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얘는 x가 양수일 때도 그릴 수 있고 x가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요렇게만 그려놓으면 얘는 오른쪽에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요렇게요. 근데 얘는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어서 왼쪽에도 갖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뭔 소리냐면요. 여기에 요 x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되거든요. x에 2가 들어간 거랑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x에 2를 넣으면 1이 되지만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또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니은이라는 그래프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대칭으로 왼쪽에도 이렇게 그려주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제곱일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절대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기억을 또 모르죠. 기억을 또 모르는데 기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만약에 4 곱하기 2의 x였다면 y는 2의 x 플러스 2로 바꾸면서 평행이동해서 되네? 라고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근데 이가 5라고 x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5도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성질이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요렇게 a 로그 a b는 b다. 그래서 2에 로그 2에 5 요것도 5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를 이렇게 바꿔보시죠. y는 2의 로그 2 5 이렇게 바꾸고 곱하기 2의 x 이렇게 쓰시면요. 얘가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다고 평행이동 못하는 거 아닙니다. 4가 곱해져 있을 때도 이렇게 쓰는데 5가 곱해져 있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디귿은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그 2분의 1에 3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 이거니까 이건 그대로 로그 2분의 1 x를 평행이동한 거죠. 맞나요? 로그 2분의 1의 x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요 로그 2분의 1 x는 요 y는 2의 x제곱을 y축 대칭한 다음에 역함수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y는 2분의 1의 x로 만들어 놓고 역함수 구하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되겠고요. 요거 제곱 달려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변형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변형하시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니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이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3 나가고 3 나가서 로그 2의 x 이렇게 약분하면서 로그 2의 x가 되는데 얘는 왜 되냐면 얘는 얘가 양수 조건에서 x가 양수뿐이 안 돼요. 여기 세제곱이면 얘가 세제곱이면 이게 양수라는 조건에서 정의역이 똑같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요 로그 8의 x 세제곱 그래프는 x축 오른쪽에만 그릴 수 있는 거고
요 녀석은 양쪽 다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합시다. y는 이렇게 내요. 4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로그 8의 x세제곱 그래프랑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겁니다. 오케이? 왜 다르냐면 얘는 정의역이 x가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지만 얘는 정의역이 양수만 됩니다. 우리가 고1 때 함수가 어떻게 해야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정의역이 똑같고 치역도 똑같아야지만 두 개의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로그 2의 x와 똑같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식을 변형하면 둘 다 로그 2의 x가 되지만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얘랑 똑같은 겁니다. 왜요? 얘의 정의역은 x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y축 오른쪽만 그려지는 함수고요. 요게 짝수 제곱은 요 녀석은 이렇게 양수 부분에도 그리고 음수 부분에도 그려줘야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함수입니다. 요 한 페이지 꼭 공부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응.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하고요. 15번 별표 좀 칠까요? (15번은) 우선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A가 커요? B가 커요? 저도 알아요. B가 더 크죠? 근데 B는 제곱하면 더욱더 커지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B는 1보다 크다라는 숫자예요. 여기가 우선 중요합니다.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A는 제곱하면 작아지니까 1보다 작은 거고 B는 제곱하면 커지니까 1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지수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그리세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b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얘가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이 있는데요. 자, 둘 다 1을 통과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ax제곱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a의 x 그래프죠. 그리고 b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게 b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a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게요. 자, 그리고 좌표만 콕콕 찍어 주시면 되거든요. 콕콕 찍어 주시면 되는데 요 좌표는 a의 a 제곱이고요. 요 좌표는 b의 a 제곱이고요. 요 좌표는 a의 b 제곱이고요. 요 좌표는 b의 b 제곱입니다. 이렇게 좌표 찍어 주셨나요? 이게 y 좌표들이에요. a의 a, b의 a, a의 b, b의 b. 그러면 이 5개 다 비교 가능해요. 요거 비교해 볼까요? a의 b가 크니 a의 a가 크니? a의 a가 크니 a의 b가 크니? a의 a가 더 크겠죠.
오케이? 자, A의 B가 커요? B의 A가 커요? A의 B는 여기 있고 B의 A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A의 A, B의 B. A의 A보다 B의 B가 더 위쪽에 있습니다. B의 A, B의 A가 A의 A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한번 연습해 주시죠.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라서요.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지수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A, B 이렇게요. Y값 찍어주세요. 이 높이가 Y값들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계산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계속 5%씩 감소한다고 하면 뭐가 계속 곱해지는 거죠? 처음에 밝기가 A였는데 0.95를 곱하면 5% 감소시키는 거죠.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근데 계속 0.95가 계속 곱해지니까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0.95에 n제곱이 곱해진다. 5% 감소한다는 건 0.95를 계속 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5% 증가한다는 건 1.05를 곱한다는 거고 이렇게 원래 A가 있었는데 A에 0.05만큼 뺀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0.95가 곱해지는 겁니다. A로 묶어서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 하죠? 그게 원래 처음 밝기의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밝기의 절반 이하. 이게 처음 밝기거든요. 처음 밝기의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 몇 번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는 약분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요. n 로그 0.95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로그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양변에 로그 달아서 n 내린 겁니다. 자, 좌변 연산할게요. n 얘는 로그 9.5 맞습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녀석이고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녀석이죠. 자, 좀 더 연산해 볼게요. n 곱하기 로그 9.5 로그 9.5 왜 로그 9.5로 바꿨냐면 여기 이렇게 줘갖고 로그 9.5로 고쳐준 겁니다. 로그 9.5 그 다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된 거고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내릴 거고 로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마이너스도 내릴 수 있죠. 요 마이너스도 앞으로 떨궈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연산해 보겠습니다. n 로그 9.5가 0.977 자, 마이너스 얘는 1이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로그 2 여기 좋습니다. 0.301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n 곱하기 자,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 제가 아까 써놨는데 0.02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301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게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주둥아리 반대로 0.023 0.301 이렇게 바꿔주시면 23분의 301 이렇게 되겠고요. 301에다가 13.xx네요. 13.xx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얘는 14가 되겠다.